필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조경기능사 필기 과정이 시험이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것은 무슨 기능사 수준에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기사나 산업기사의 그 내용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기능사로. 그래서 기능사의 산업기사나 기사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갈수록 조경기능사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하던 식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기존에 우리가 기능사 수준에서 공부하던 것 외에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다뤘던 것 중에 기능사에 출제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가 참 잘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최근 기출, 가장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까지 전부 이렇게 가장 뭐랄까요, 따끈따끈한 강의라고나 할까요?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적중률 높은 강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조는요, 강의 골조는 일단 기능사 폼에 맞춰서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그 폼에 맞춰서 나가는데요. 거기다가 그 기사에서 나올 법한 문제도 추가가 돼서 좀 광범위하게 좀 커버를 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요즘 과거 기능사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 10년 전 이런 정도의 대비를 했다가는 대부분 기능사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필기 시험에서. 그래서 옛날에 시험 봤던 사람들이 기능사 필기는 아주 쉽다라고 소문을 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하던 사람들도 아주 쉬운 줄 알고 조금 공부했거나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셨다가 떨어지세요. 어렵게 나오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책에도 없는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사실은 기사 수준의 문제였는데, 산업기사나. 그래서 저희 교재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커버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까지 같이 수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으실 거다.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 4쪽에 조경 일반부터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조경 기능사니까 나무를 심고 이런 거에 많은 분량이 있겠죠. 그런데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미술과 관계되는 어떤 구성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쪽에 조경 일반 보겠습니다. 조경의 정의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조경이란 정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5개 공간을 다루는 일이다. 기능적 미적으로 꾸미고 가꾸는 일이다. 즉 실외 공간을 다루는 게 바로 조경입니다. 조경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좁은 의미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경의 의미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조경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넓은 의미의 조경이 실질적인 조경의 개념인데요. 광범위한 5개 공간을 다룬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그냥 집정원을 가꾸는 일이다. 이거는 정원사죠. 그래서 시험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조경가하고 정원사가 같은 것이냐? 아니죠. 이거는 조경가는 광범위한 5개 공간을 다루고 정원사는 그냥 정원의 나무를 가꾸는 일이죠. 서로 맞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뿐만 아니라 화단 전체와 도로라든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공원의 벤치, 아니면 음수대, 놀이터까지도 전부 다 이 조경가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경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계단이라든지 인도, 차도, 주차장, 그 다음에 파고라라고 있죠. 파고라가 어떻게 생겼죠? 파고라 이렇게 등나무 올려놓고 키우는 거 있잖아요.
화구락, 그 밑에 벤치, 분수, 연못 이런 것까지 보도블럭 한 장까지도 전부 다 조경입니다. 나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정원사는 그냥 나무만 생각하는 건데요. 이 조경가는 5개 공간, 아주 광범위한 5개 공간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조경의 일반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조경가협회에서는 조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단정을 지었느냐. 이게 1909년에 한 얘기와 1975년에 한 얘기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1909년에는 미국 조경가협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조경은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하여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975년에는 조경은 실용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둔다. 조경은 자원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조경은 문화 및 과학적 지식의 응용을 통하여 설계, 계획하고 토지를 관리한다. 이렇게 쭉 자연 및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시험에는요. 1975년에 한 얘기냐 1909년에 한 얘기냐 이거를 구분하여 보라. 그럼 1975년에 많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909년에 한 얘기는 이용과 즐거움, 조경은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1909년에는 이용과 즐거움이다.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은 나머지 뭐 여러 그 말들은 1975년에 했구나. 그럼 나는 1909년에 이용과 즐거움이라는 것만 알고 있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미국 조경가협회가 조경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시대가 다른 하나는 그러면은 1909년에 얘기한 이용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사람인데요. 조경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 조경은 인간과 자연에게,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다.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중요합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했다는 사실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 조경교육의 시작.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느냐? 나옵니다. 조경교육의 시작. 1900년 미국 하버드 대학에 조경학과가 신설되었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반에 조경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경제개발 계획을 엄청나게 했죠. 새마을 운동이다, 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러면서 그 국토의 자연훼손에 대한 반성으로 조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개발도 좋지만요, 또 개발을 하더라도 조화롭게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죠. 이러려면은 조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73년에 서울대와 영남대의 조경학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서울대의 환경대학원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영남대의 조경학과가 신설된 것은 몇 년도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답은 1973년도입니다. 다음에 5번에 보면 동양 3국의 조경 용어. 조경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한국은 그냥 조경이죠. 중국과 북한은 원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정치적으로도 가깝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그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원림. 일본은 조원. 일본은요 정원을 자연식 정원을 합니다만 굉장히 인위적이고 축소적인 자기네들이 실제로 정원에다가 많이 조작을 가하죠. 일본은. 그래서 조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 정원은요 굉장히 축소지향적이에요. 축소지향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렇게 인간이 손을 많이 대요. 일본은. 그래서 조원이다. 조원. 영어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양 3국의 조경 용어도 잘 물어보니까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특히 6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궁궐의 정원을 맡아 관리하던 해당 부서, 고려시대 내원서, 조선시대
장원서. 예, 요게 또 이제 그 문제인데요. 요거를 또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고려시대는 내원서, 조선시대는 장원서, 내장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요, 고려나 조선 이때는 조경이라는 게 사실 궁궐조경이죠. 궁궐조경. 그래서 고려시대 내원서, 조선시대 장원서, 내장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으로 가서 조경가의 자격. 네. 이거는 좋은 얘기만 다 적으면 됩니다. 볼까요? 첫 번째, 5개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 보유. 두 번째, 살아있는 식물을 다룰 수 있는 생물학적 지식 보유. 세 번째, 인공구조물을 시공 및 유지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 이용자의 심리 파악 및 대상자 사회문화적 역할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인문고학적 지식 보유, 기타, 풍부한 경험.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조경가의 자격은 예를 들어서 그 생물학적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문화적인 지식은 없어도 된다. 경제적인 지식은 없어도 된다. 다 틀렸습니다. 만물 박사가 돼야 돼요. 문화적,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공원을 설립을 했는데 유료 공원을 설립했는데 아무리 아름답게 해놔도 사람들이 안 오면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배경 도시가 어디에 있고 그 몇 킬로미터 이내에 무슨 도시가 있고 교통은 뭐 전철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경제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경가의 자격은요. 어쨌든 좋은 말만 뭐 예술적, 뭐 생물학적, 뭐 문화적, 뭐 경제적, 인문학적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풍부한 경험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조경 수행 단계. 이게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조경 수행 단계가 이게 처음에 뭐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죠.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일단은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획, 설계, 시공, 관리. 그리고 각 단계가 어떤 단계냐. 계획은 자료 수집, 분석, 종합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모으고요. 분석, 종합을 합니다. 계획은. 그 다음에 설계. 그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설계는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 미적인 3차원적 공간을 창조한다. 이게 바로 설계죠. 이걸 어떻게 배우시면 되냐면은 3차원은 3D라고 그래요. 3D. 예, 요즘 3차원적으로 설계를 해야죠. 물론 평면도를 그리고 인면도를 그리고 예, 결합을 하면 3차원이 되죠. 평면도는 2차원이고 예, 그죠? 또 인면도라든지 단면도 이런 것까지 결합을 해서 3차원적 공간을 그 가상 공간을 일단은 창조를 해내는 과정이 바로 설계죠. 그 3차원적 공간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내는데요. 이거는 설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생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된다. 공학적 지식과 생물학적 지식, 시공에 있어서는요. 공학적 지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옹벽을 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뭐 분수를 만든다든지 뭐 시설물을 만들 때 그리고 생물학적 지식, 초화류라든지 나무 이런 거를 심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4번에 관리, 식생 관리, 시설물 관리. 식생이라는 거는 그 나무하고 초화류죠. 뭐 잔디 뭐 이런 것들. 그 시설물을 뭐 놀이터라든지 놀이시설 아니면 뭐 파고라, 분수, 연못 이런 게 바로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경 수행 단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이 순서를 잘 물어보고 또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하느냐, 자료 수집, 분석, 종합은 어떤 단계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계획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에 조경 양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양식.
이 조경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즉 어떤 식이냐, 뭐 자연식이냐, 정형식이냐, 아니면은 절충식이냐,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느냐, 자연에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형태면은 자연식이고, 정형식은 사람이 딱딱 각을 잡아서 뭐 동그라미 혹은 뭐 직각 혹은 원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정형식이 되겠고요. 자연식과 그 정형식을 절충한 거를 우리가 절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그 조경 양식이 이렇게 발달하는 여러 가지 양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은 그 자연 환경적 요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사지가 많다. 그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식 그 형태를 이룰 것이고, 평야가 많은 지역에서는 평면적인 그 양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 요인이 있어요. 신선사상, 오래 살자. 그래서 그 섬을 이렇게 연못 가운데 뭐 거북이 모양의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좀 살면 좀 오래 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오래 살자, 속세를 떠나서 이게 바로 신선사상이죠. 네, 그래서 그 조경양식의 발생 요인은 첫 번째 자연환경 요인, 두 번째 종교적 요인이 있는데요. 신선사상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많이 받았죠. 특히 동양은 신선사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신선사상이라는 거는 장수하고 탈속세예요. 속세를 떠나서 장수를 하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예, 신선사상. 그래서 장수를 하려고 그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연못에 거북 모양의 섬을 많이 만들어요. 섬을. 예. 그래서 그 거북 모양의 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거북 모양의 섬. 거북이라는 게 십장생 아닙니까? 십장생? 그래서 좀 오래 살아야 된다. 탈속세는 뭐냐면은요. 그 방지 원도 혹은 뭐 방지 방도 그래가지고요. 요게 이제 그 섬을요. 방지라는 건 네모났다는 얘기예요. 네모난 그 이제 모방자. 방지에다가 이 네모난 연못에다가 동그란 섬을 만들면은 방지 원도고요. 방지 방도는 네모난 연못에다가 네모난 섬을 만들면은 방지 방도가 돼요. 방지 원도. 어쨌든 가운데다가 섬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자를 만들고 여기서 그 신선 노름하는 거죠. 탈속세. 그래서 그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한 어떤 그 연못은요, 거북 모양의 섬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가운데 섬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방지 원도, 방지 방도 이런 식으로 속세를 좀 물로 차단을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신선사상. 네. 그 신선사상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그 연못이 어디냐?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백제의 국남지, 신라의 안압지가 있다. 네, 백제 국남지 많이 들어보셨죠? 외우셔야 됩니다. 백제 국남지, 신라의 안압지가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양식. 조경양식이 이제 크게 어떻게 되는지, 조경양식을 구분해 보자면은 먼저 정형식이 있습니다. 정형식, 그 다음에 자연식, 그 다음에 절충식. 이렇게 정형식, 자연식, 절충식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누죠. 시험에는요, 정형양식을 크게 세 수로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럼 정형식, 자연식, 절충식입니다. 정형식을 다른 말로요, 우리가 건축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